이국제의 정보 톡톡. 오늘은 아이를 망치는 엄마의 무의식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행동과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무의식 중에 하는 말과 행동들. 별거 아니라고 느끼던 어찌 보면 사소한 말과 습관들. 그러나 아이에겐 정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듣고 꼭 고쳐가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50가지 습관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아이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수시로 책상 뒤지기. 엄마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의 방문을 노크 없이 아무 때나 벌컥벌컥 엽니다. 게다가 아이가 없을 때 몰래 일기를 훔쳐보기도 하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는 더한 비밀을 만들어서 꽁꽁 숨기게 될지 모릅니다. 아이 역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셋 셀 때까지 빨리 해. 하나, 둘, 셋. 어른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게 다그치면 당황해서 실수만 연발하게 되죠. 그러니 조용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셋째,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형제는 엄마를 사이에 둔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형이니까 양보해라, 동생이니까 양보해라처럼 서열로 아이를 설득하면 자칫 아이가 퇴행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첫째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둘째가 태어날 경우에 사람들은 첫째가 바로 형 같은 행동을 해주길 바라죠. 첫째는 얼른 성장하라는 강요 및 압력을 받으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어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꽤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만 심적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이에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이처럼 굴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발달 단계를 거치고 형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넷째, 아이를 따라다니며 10초 단위 잔소리하기. 아이 뒷공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일어나, 옷 입어, 뭐하니? 이는 닦았어? 늦었어, 서둘러. 이렇게 경을 외듯 줄줄이 읊어대는 엄마. 왜 이렇게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아이가 엄마의 예상대로 움직여주고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이는 결코 엄마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계속 채근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 결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미리 하는 독촉이기 때문에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맙니다. 그 잔소리대로 움직이는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과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데요. 그럴 기회를 엄마가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냥 혼자 하게 두고 잔소리는 그 후에 하세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아이에게 줘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자주 하는 잔소리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우리 엄마가 잔소리할 때 우리가 느꼈던 딱 그 기분일 겁니다. 다섯째, 그냥 엄마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 아이가 서툰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 스스로 해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자기가 해줘버립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옷도 혼자 입지 않고 숟가락도 스스로 들지 않으려 하고 놀고 난 장난감도 제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답답해서 다 해줄 텐데 뭐. 너 언제까지 해줄 건가요? 나중에 커서 회사에 낼 이력서도 대신 써줄 건가요? 여섯째, 끝까지 못할 거면 하지 마. 아이의 다채로운 능력 개발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행동. 결국 아이는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꼭 끝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일본어를 공부하면 번역 자격증을 따야 하고 피아노를 배우면 쇼팽 정도는 가뿐히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일곱째,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하기. 24시간 싸우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싸우는 것도 아닌데 아이에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투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느낄지 염두에 둘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친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그대로 아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부모의 싸움은 자녀에게 전쟁과 같은 공포인데요.
그때 받은 상처는 어른이 된 후에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싸움을 목격한 아이에게 이것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되죠. 아이가 부모를 속속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8째, 안 돼, 하지마, 가만히 있어. 아이를 과잉 통제하는 강압적인 육아는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신의 생각조차 말하지 못하는 기죽은 아이로 크게 합니다. 9째, 이게 더 좋은 거야. 엄마가 알아서 결론을 내고 단정해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동안 아이는 네, 아니요라는 대답만 하면서 엄마 취향대로 자랍니다. 자기 주장이 약한 사람으로 키우는 지름길이죠. 10번째, 엄마는 너밖에 없다. 너 하나 잘 되면 된다는 등 은연중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이런 말은 아이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11번째,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잔소리는 효과가 떨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듣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시키는 일 외에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12번째, 죽겠다, 내가 못 살아. 무의식 중에 엄마가 반복하는 부정적인 말들. 아이의 언어도 엄마를 따라하게 됩니다. 13째, 아이 앞에서 남편에게 비아냥거리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의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며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시각대로 아빠를 보기 때문에 가정의 서열이 흐트러지고 아빠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14째, 아이 과제 대신해주기. 아이가 30분 동안 앉아서 해야 할 양이면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어서 혼자서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엄마가 돕더라도 엄마 혼자 하기보다는 아이에게서 답을 끌어내는 역할만 하는 거죠. 또 아이가 과제를 마치고 나서 일일이 지적하면서 수정하라고 강요하는 습관 역시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15째, 너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이렇게 말한다고 아이가 잘못을 고치게 될까요? 오히려 자기가 부끄럽고 한심한 인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키웁니다. 엄마는 같은 말을 계속하게 되고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엄마의 눈치만 보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16째, 망설임 없이 카드 긁는 모습 보여주기. 엄마가 돈 쓰는데 무감각하면 아이 역시 같은 소비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금전적으로 무능력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17째, 엄마가 나서서 친구 만들어주기.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엄마가 나서서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또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저런 애랑 놀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답답하다고 엄마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들면 소심한 아이는 성격을 고칠 기회를 빼앗기고 일반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8째, 나중에. 엄마가 약속을 계속 미루면 아이는 엄마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19째, 창피한 줄 알아라. 엄마가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급해서 아이를 또 한 번 무안하고 난처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20번째, 왜 이래, 뭐가 불만이야? 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떼를 쓰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한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며 다그치지 마세요. 아이를 차분히 앉힌 뒤 눈을 맞추고 우리 딸 왜 화났을까?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라면서 대화를 시도하기 바랍니다. 21번째, 내가 너를 왜 낳아서 이 고생인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내가 옆에 있는 게 싫은 거야. 나는 없어져야 하는 건가 봐.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유치원생이 엄마에게 혼나고 나서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2번째,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위축되게 합니다. 아이가 정말 당신을 불행하게 하고 있는 존재인가요? 23번째,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엄마는 홧김에 하는 말이지만 아이는 엄마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겨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24번째, 우리 애는 그거 못해. 아이가 자만하는 것이 싫어서 혹은 자식 자랑하기가 부끄러워서 괜히 해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아이 앞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를 깎아내리는 말은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빈말이라도 듣는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습니다. 25째,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니? 엄마들이 아이 앞에서 자주 늘어놓는 공치사인데요. 엄마는 못해준 것 없이 다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못해준 게 많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에는 엄마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보상 심리가 듬뿍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26째, 너 바보야? 그것밖에 못해?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아이는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해도 안 되는 바보로 인식하고 맙니다. 이런 엄마의 행동이 아이를 정말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27째, 식사 시간 TV는 켜있고 가족 간 대화는 없는 것.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모두의 시선은 TV를 향해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식탁에 앉지 않으려고 하면 TV를 켜서 시선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사 시간에 TV를 틀어놓으면 과식하기 쉽고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워져서 함께 식사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식사를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TV를 끄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이를 망치는 엄마의 사소한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늘 배우고 반성하고 고쳐가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